그런데 이 두 사람, 윤미향도 물론이고 조국이 다시 국민 밉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조국이다. 한우 먹고 된장찌개 올리기. 이것이 조국이다. 조국시 하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내로남불의 전형. 본인이 과거 이 대학 교수할 때 가붕계 이야기를 했죠. 내과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그 글을 올려놓고 자기 아들, 딸들은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시키고 하려고 이 교수 연구실에 앉아서 이 표창장 짜깁기 하고 자기 아들 미국에서 시험 보는데 자기 어머니 또 소위 대학 교수죠. 정경심 씨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 아들 시험 대신 봐주고 같이 봐주고 그런 짓을 하다가 지금 들통이 나서 또 권력형 그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그런 걸로 교도소 갔다가 지금 8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무슨 독립운동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어쨌든 조국은 그 전에도 정말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 그런 그 글,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놨는데 지금 이제 8월 15일 날 자정에 나오고 나서 지금 며칠 됐습니까? 한 3일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압권이 하나 있습니다. 압권. 조국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압권이 하나 지금 나와서 화제입니다. 서민 코스프레를 했는데 자, 15일 자정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죠. 그리고 SNS 활동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첫 게시물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페이스북에 올린 저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죠. 된장찌개 끓고 있습니다. 소리도 같이 올립니다. 저게 조국이 페이스북에 올린 7초짜리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올리고 제목이 뭐냐?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이 제목이 가족 식사. 가족 식사 이렇게 올리고 저 영상 7초짜리를 올렸습니다. 자, 누가 보면은 이 본인이 그 전에 자기가 출산을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아, 저렇게 조촐하게 된장찌개 가지고 가족 식사를 했구나. 저 이제 집인지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된장찌개를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거만 7초 동안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보통입니까? 네티즌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이 테이블에 까는 종이 매트.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테이블에 까는 저기 종이 매트가 있죠. 종이. 보통 이게 고급 식당 가면 이렇게 종이 매트를 밑에다 깔죠. 종이 매트, 그 한쪽 끝부분, 뭐 이런 것들 일부분을 다 이렇게 그 검색을 해서 확대를 해보니까는 이게 이 식당인데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온 고급 한우 전문점이었다. 지금 식당 이름도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고급 한우 전문점이었다. 영상 속에서 식사 장소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네티즌들이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인된 식당의 정보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상의 오른쪽 하단 기퉁이에 살짝 보이는 식당의 종이 매트가 단서가 되는데 식당 이름은 없었지만 미슐랭 가이드를 영문으로 표기한 게 정확하게 인쇄가 되어 있다. 자, 딱 걸린 겁니다. 출소 직후 한 네티즌은 조국이 출소 직후 SNS에 올린 식당은 서초동에 있는 미슐랭 고급 한우 식당이다. 고기를 시켜야 후식으로 된장죽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조국은 마치 서민 음식인 된장찌개만 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가식적으로 사진을 올렸다. 소고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지금 이 소비 쿠폰도 지급이 됐죠. 그래서 뭐 소비 쿠폰 가지고 서민들이 소고기 먹으니까는 뭐 기분이 좋다. 그전에 문재인도 이야기했고 이재명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소고기 먹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뭐 소고기 먹으면 좋죠. 가족들끼리 먹을 수 있으면. 그런데 너무나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공인이죠.
다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 공인이 마치 김치찌개 가지고 서민 그 식탁을 차려서 이렇게 밥을 간소하게 먹은 것처럼 왜 그럴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예 그냥 소고기 먹었다고 하든지 그건 저런 거 올리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소고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 네티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민 코스프레가 문제지 소고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조국도 민망했는지 창피하겠죠. 이 댓글창이 하도 뜨거우니까 댓글창을 닫아버렸다. 페이스북 현재 댓글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돌렸다. 이게 지금 조국이 감옥에서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내년에 뭐 6월 달에 뭐 지방선거를 나가든지 오늘 또 저기 그 김어준 프로에 가서 보고를 했죠. 다 조국이 김어준 프로에 가서 또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나가든지 뭐 총선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올린 게 바로 이겁니다. 한우 먹고 된장찌개 올리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국민 앞에 그런 식의 행동을 한 거죠. 제일 첫 행동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늘 김어준한테 이제 보고 겸 김어준 프로에 그 출연을 해서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자, 조국이 조금 전에 된장찌개 그거 올린 데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고기를 좀 먹고 싶었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삶은 달걀도 못 먹는다. 상할까봐 못 먹는다. 육포 정도인데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나와서 고기를 먹고 싶었고 나오는 첫날 사위가 고깃집 예약해서 고기 많이 사주더라. 그러니까 고기 먹은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고기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속이느냐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은 또 엉뚱하게 고기를 먹은 거에 뭐가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조국이 지금까지 해오는 그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조국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제가 오늘 영상을 찾다가 이게 영상이 또 그 저작권에 또 위배될 수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국이 2019년 9월 1일에 그때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법무부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처음부터 불거졌습니다. 이 사모펀드, 그 웅동학원, 지금 웅동학원, 자기 가족들이 하고 있는 웅동학원 그 사이에 환원한다고 해놓고 지금 환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논란이 돼야 됩니다. 파헤쳐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하는데 거기 그 인사청문 준비하는 그 사무실이죠. 출근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막 물어봅니다. 이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러니까 아주 굳은 표정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때 뭐 조국 응원한다고 뭐 환희 오고 막 그랬죠.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굳은 표정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카메라 기자들을 계속 비추고 있고 그런데 같이 탑승한 그 수행하는 사람이 작동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는 버튼을 눌렀는지 딱 아주 굳은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카메라가 그대로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잘못 작동해서. 그때 보면은 조국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반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는 카메라가 있으니까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자기 논란에 대해서 그런데 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는 뭔가 자기들끼리 농담을 했겠죠. 저 바보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조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닥을 쳐다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이유가 완전히
이중성이죠. 이중 인격. 모든 것이 그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 그런 인물이 지금 다시 이 SNS 활동을 시작을 하고 뭐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염장을 지르는 그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될 텐데 어쨌거나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앞으로 전국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번에 대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국이 이재명 지지율을 5% 이상 갉아먹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등장하자마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된장찌개 그런 걸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국 리스크가 이재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조국이 독자 세력화를 해서 지방선거에 나서면은 좌파 진영이 분열이 돼서 불리하다 이런 정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국이 하는 행태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할 행태가 바로 좌파 진영의 민낯을 그대로 또다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때처럼 지금 조국이 다시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앞으로 할 겁니다. 오늘 언론들도 아니 입시 비리로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이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독립투사 아닙니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내서 자기 애들만 좋은 대학 보내고 의사 만들고 하려고 가짜 스펙 만들다가 그거 걸린 겁니다. 개붕괴, 개구리 붕어, 가재처럼 민물에서 시냇물에서 다른 사람은 살아라. 우리 애들은 용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 상황에서 아무런 자숙도 없이 바로 정치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메시지가 딱 두 가지였죠. 사면권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를 사면하라고 탄원서를 써준 좌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학계 거기에 감사를 드린다. 국민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은 그저 조국이 속이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이는 대상.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고 된장찌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은 조국에게 그냥 잘만 속이면 자기 찍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까지 생각이 듭니다. 자숙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신고식을 합니다. 지금 정청래도 지금 이재명은 제치고 계속 김어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당무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박찬대를 밀면서 정청래를 미는 김어준과 대리전을 벌였는데 이재명이 참패를 해버렸죠. 김어준에게. 정청래가 65% 해서 당선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재명은 또 다시 공천권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공천권이 있을 때야 막 벌벌 떨고 했지만은 이제 이재명은 좌파 진영에서 좀 소외되는 길만 남았습니다. 원래 이재명이 무슨 대주주나 이렇게 터줏대가 아니죠. 좌파 진영에서. 어쨌든 이제 정청래도 계속 김어준에게 가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김어준에게 가서 당무 보고를 하는데 조국도 오늘 또 그 김어준에게 가서 신고식을 합니다. 신고식을 하면서 말하는 것도 참 가관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지방단체장, 인천, 계양, 어린아, 충남, 아산 등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직접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벌써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편한 데 나가서 다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김우준은 이런 것까지 묻습니다. 이 조국에게 자기 대통령 선거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이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정치인 조국으로서 자질, 능력, 경험을 쌓아갈 시간이다. 대선 도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 이미 충분히 건방지고 성급합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교체를 하겠다. 뭐 국민의힘을 소수로 뭐 추락시키겠다. 본인이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조국? 나오자마자 이재명 지지율 깎아먹고 좌파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언론 통화에서 로키 낮은 자세로 자중을 했어야 하는데 자숙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오늘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행사가 있었는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거기서 또 갔다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오늘 오전에 현충원에서 동작동 현충원에서 DJ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참석하지 않고 오후에 별도로 갔습니다. 조국 씨가. 그래서 기자들이 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조국이 하는 이야기 추도식에 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행사에 참석하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제게 조명이 모일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참배하겠다고 했다. 자기가 이제 가면은 이재명보다 자기가 더 빛날 것 같아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국당이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조국이 이렇게 활개를 치기 시작을 했죠. 좌파 진영 안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해서 이재명은 지금 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조국을 사면복권을 시켰을까? 지지율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지지율을 갉아먹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뭐 조국을 사면시킨 거는 뭐 한 세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죠. 뭐 첫 번째는 이 밀락이 있었다. 뭐 조국 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꺼내주기로 했으니까는 당선되면 꺼내주기로 했으니까는 약속 지킨 거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좌파 진영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재명이 거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꺼내준 것이다.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정청래가 자기 대권 주자랍시고 너무 치고 나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을 풀어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해석들 중에서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는 석방을 안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석방하고 나서 이재명에게 몰려가는 역풍이 너무 거셉니다. 지금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졌죠. 조국당이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율 조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1주 사이에 1.7%포인트가 올라서 5.7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조국당이 지지율이 17.6%로 뛰어 올랐습니다. 9.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호남 패권을 놓고 또 싸워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 진영은 좀 찢어지는 두 갈래, 이제 세 갈래로 찢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